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피가 나서 양치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치아 주변으로 퉁퉁 부었어요. 잇몸 주변이 시뻘개요. 치아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충치에 비해서 잇몸 질환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올해 초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던 구강 건강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70%가 넘게 잇몸 질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잇몸병은 증상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가볍게 넘길 만한 상황이고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심해졌다가 양치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치과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로 채우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치아를 건강하게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잇몸 염증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치료를 하기 전에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은 이미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인 파악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잇몸이 붓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잇몸이 안 좋아서 치석이 많이 쌓여서 붓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는데 심하지 않다면 구강위생에 신경 쓰기만 해도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이 감소되고 신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잇몸이 붓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눈이 붓거나 다리가 붓는 것처럼 잇몸도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붓고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의 변화 문제가 있는데 가장 많은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시기인 임신 기간이나 사춘기 기간에 치은염이나 치주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귀찮고 힘들겠지만 특히나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외부 자극에 의한 상처로 붓게 되는 경우인데 잘못된 입술질이나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타 다른 외상에 의해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겪게 되는 사랑니로 인한 잇몸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니가 나올 때 잇몸이 붓는 듯한 느낌과 함께 불편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물론 이는 어린 시절에 영구치아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불편한 통증을 느끼고 통증이 적당히 반복되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 사랑니 위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발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잇몸 문제가 아니고 치아에 금이 갔거나 치아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작게 붓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과 방문이 무섭기도 하고 당장 집에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잇몸 부위 주변 치아를 열심히 청소해야 합니다. 결국 치아 주변에 이물질이 껴서 세균의 번식으로 인해 잇몸이 부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물질의 제거가 중요합니다. 급성으로 부분적으로 부은 상황이라면 주변의 작은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이 잇몸 속에 파고들었다가 안 빠져서 생긴 문제로 입술질이나 치실, 치간 칫솔 등과 같은 각종 도구로 최대한 깔끔하게 빼내 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도구가 달라지기에 딱 하나를 추천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치실이 가장 효과적이고 잇몸이 충분히 내려간 상황이라면 치간 칫솔을 가장 얇은 것부터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피가 난다고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염증에 해당되는 피이기도 하고 금방 지혈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세척이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유해한 세균을 없애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리스테린이나 가글인과 같은 가글 용액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 가장 효과적인 건 약국에서 팔고 있는 헥사메딘이라는 용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헥사메딘은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구강 내에 정상 세균을 없애기도 하고 착색이나 구강 건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2주 내로 짧은 기간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은 진통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잇몸 염증을 줄이려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세드 계열인 이부프로펜을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이부프로펜 진통제를 달라고 하면 알아서 구분해서 주실 겁니다. 독감에 걸렸는데 비타민 C만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격이 비타민 C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구강 세정 기구나 가글액을 구매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사돌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제품을 197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2001년도부터는 잇몸 질환의 효능이 낮다고 평가가 돼 치료제가 아닌 건강 보조식품으로 하향되었고 이가타는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이지만 일본은 판매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잇몸에 좋은 비타민 그 이상이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선택은 개인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과에 가면 방사선 사진이나 각종 임상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좀 더 유리하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치석이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큐렛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치석은 염증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아 위쪽에서 타액의 칼슘 이온과 세균막이 굳어지면서 생기는데 처음에는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에만 있다가 점점 치아의 아래 위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 위로 보이는 건 간단한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치아 밑으로 커진 치석은 치조골을 녹이고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아 밑의 치석을 없애기 위해서 치과에서는 큐렛 작업을 하게 되고 이를 치근 활택술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면 치은 소파술이나 치주 판막술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부위별로 나눠서 진행해야 하고 심지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가 되면서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잇몸 질환은 만성이기 때문에 한평생 건강한 본인 치아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치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물론 구강위생 관리와 신체 컨디션만 좋아지더라도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전반적으로 치석이 쌓이게 된다면 추후에 정말 아파서 못 견디는 상황에서 치과에 방문했을 때는 아주 많은 비용과 통증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구강위생 관리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의료보험도 되는 스케일링은 반드시 잊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잇몸염증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